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여자력에 대해서, 영어로 워머닉스라고 하죠. 네. 그 신자유주의 사상과 보수주의 성향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일본의 이제 여자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력 하면서.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건너오게 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일본의 경기 침체, 초고령 사회, 거기다가 저출산, 이런 삼중고로 지금 일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은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좀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21세기 들어와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식남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비혼을 넘어서서 아예 기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비혼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진정한 비혼을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연애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도 그 통일 전에 동독과 마찬가지로 국가 생산성이 점점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집에 있던 어떠한 여성들의 노동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베 신조가 임기를 2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임기 때는 사실 페미니스트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2번째 임기에 와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Make Women Shine이라고 하죠. 예, 여성들을 빛나게 하자. 이게 여러분들 위미닉스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자들을 빛나게 하재요.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뭐 어떤 그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으로 갑자기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처음에 이 그 여자력 워머닉스의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3020이에요. 3020. 이게 뭐냐? 2020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도쿄 올림픽이, 그쵸? 도쿄 하계 올림픽이 2020년에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연병할 코로나인지 지랄인지 때문에, 그렇죠? 뭐 요번 년 보니까 결국은 무관중. 결국은 이제 무관중으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요.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어쨌든 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로 한 2020년까지 정부 그리고 민간의 주요 어떤 요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0%를 여자로 채우겠다, 그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활력 있게 진행이 됐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예, 결국은 정부 요직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민간 부분은 7%까지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의 목표가 30%였는데 그거 뭐 반도 못한 거지 뭐. 처음에 이러한 그 3020 정책이 나왔었을 때는 여러분 뭐 대충 예상이 되시겠지만 굉장히 그 반대도 많이 있었고 또 사실 찬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찬성하고 반대가 약간 조금 입장이 갈리겠죠. 찬성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소리를 내면서 찬성했냐고 하면은, 이제 드디어 좀 여자들도 뭔가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는 기회가 생겼구나. 지금까지 맨날 그냥 남자들만 무슨 뭐 책임져야 되니 가가지고 뭐 잘못되면은 잘리고 그런 어떠한 그 좀 새드 엔딩의 연속이었는데, 자, 그래, 이제 여자들도 맛을 한번 봐라는 아니고 그러한 기회를 일부러라도 한번 줘보자 하면서 진짜 그 민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은,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경쟁을 하는 어떠한 그 우리 기본적인 사회 구조 자체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 경쟁을 쏙 빼버리고, 아니 뭐 여자니까 안 친다, 그런 게 어딨냐,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도 하곤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 까라면 까야죠. 사실 여러분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참 진짜
그 사회생활하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하나가 통째로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진짜.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생활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당연히 엄청난 노동의 강도를 이겨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남자건 여자건 사회생활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는 그만큼의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뭐 3020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도 어떤 게 있냐면 그 여자들이 이게 그 일본의 좀 접대 문화하고 잘 안 맞는다. 어?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예, 성진국 일본입니다. 역시 성진국 일본이에요. 여러분 뭐 일본의 접대 문화가 어떤지는 뭐 좀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고 한번 이렇게 뭐 또르륵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참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리더의 자리가 맞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어떠한 리더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생활보다는 정말 가정에서 가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타고났구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야, 너 저거 그거는 좀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아닐지. 근데 이제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뭐 첫 임기 때는 그렇게 페미니스트하고 싸우더만 왜 갑자기 두 번째 임기 때는 이렇게 웰컴 하면서 어떠한 그 여자들 페미니스트의 운동을 환영하게 됐느냐. 결국 여러분들 그 도쿄 올림픽이죠. 사실 유엔에 따르면 그 일본의 성평등 지수가 29위거든요. 여러분 그 전 세계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선진국이 30개 조금 넘게 있습니다. 아마 한 31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29위니까 그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성평등 지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11위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아주 진짜 담대한 목표를, 그것도 몇 년 안에.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페미니스트들하고 한국의 페미니스트들하고 이제 힘을 합쳐요. 그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그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어필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일본의 대형 언론사인 NH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베가 그냥 NHK한테 좀 적당히 좀 하소.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다가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뭐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이제 몇 대 얻어맞고 아이고야 뭐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위미닉스, 워머닉스, 여자력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뭐 일본 여자들이 전부 다 좋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산 휴가를 이제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3년 동안 그 엄마가 옆에서 애를 이제 키운다 그 소리인데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뭐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2년치 돈.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그 돈 못 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이게 좀 일본의 어떤 그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한번 좀 아껴보자. 그러한 차원에서 혹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비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많은 선진국들의 여성들은 이러한 국가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보조금 혹은 복지 이런 것에 의지하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선진국에 있는 많은 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와 가사를 병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은 여러분들 아웃소싱 하지 않습니까? 가정부를 부르든지 그게 안 되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선진국들의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자신의 어떤 성장을 도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봐야 여러분 개뿔도 없어요. 정말로. 자꾸 여러분들 그런 거 원하시면 안 돼. 한두 번 속습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줄 서 있을 거야. 에휴 참 진짜. 뭐 어쨌거나 뭐 민간 부분부터 해서 정부까지 뭐 어떤 그 여성의 그 퍼센테이지를 할당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률은 올라갔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그 풀타임이 아니고 파타임. 그런 좀 글쎄요. 이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질의 일자리만이 양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전통사회의 모습이 붕괴가 된 결과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welfare through marriage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전업주부가 돼서 가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안정감을 이제 얻는다라는 거. welfare through marriage가 아주 주가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사실 지금의 일본의 복지 제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30살이 됐건 40이 됐건 50이 됐건 일본의 모든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사회 경제적인 어떠한 그 보상은 아니고 안정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기조 아래 지금의 일본의 복지 시스템이 설계가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제가 이 영상 초도에서 말씀드렸던 초식남, 이 초식남 현상이 여러분들 사실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생겼거든요. 그 19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독신 남녀가 전체 남녀의 5%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4%, 남자 같은 경우에는 23%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이만큼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죠. 10% 많은 거면 여러분들 그거는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한 3천만쯤 되는데 우리나라 2배 넘거든요. 말이 10%지 여러분들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들이 welfare through marriage였는데 어느 순간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welfare through work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복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여성의 수가 점점 지금 증가해버리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 2013년도에 진짜 그 일본에서 10대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있는 여성들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전업주부가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어떤 보수주의적인 가족 형태를 좀 많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 그러면 뭐 이제 남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가사 노동이라든가 육아에 조금 더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 가사 노동과 육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돈. 여러분 미안하지만 잘 들으세요.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기 기저귀를 살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돈!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돈 손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 달 월급에 의존하는 진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게 하루에 한두 시간 여러분들 더 일하고 덜 일하는 것이 와 여러분 그거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워라밸 중시하면서 일하고 라이프를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어떠한 좀 이렇게 풍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노동시간을 그만큼 줄이겠다 그 소리거든요.
처음엔 좋지. 근데 한 1년, 2년 지나 보니까 이 통장에 돈 쌓이는 게, 내 돈, 내 돈. 어? 여러분, 이게 워라밸의 현실이에요. 월급쟁이의. 무슨 뭐 알고 무슨 뭐 워라밸 하는 거야? 참나, 정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앞에 서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부터 정확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아유 해봅시다 야 뭐야 너 의견 하나씩 돼? 그래 두두두두두 오케이 사인 또똑똑똑똑 안 돼. 여러분들 이래가지고는 이거 결국은 뭐예요? 실패했잖아. 실패했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여자려 아무것도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남혐 여혐, 이거 좀 아니고, 남혐 여혐은 아니고 남녀 어떠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또 올라오고 있어. 우리 그 한반도가 아니지, 북한 아니니까 남한으로 올라오고 있어 지금. 참, 결국 여러분들 make women shine, 여자를 빛나게 하자는 결국 여자들 자기 자신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뭐 정부랍시고 돈 많으니까 예산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돈 좀 써가지고 뭐 해보자. 네, 개인의 여러분들 성취인데 그거를 국가가 어떻게 나서가지고 조절을 합니까? 안 그래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